등록임대 자동 말소가 무려 50만 가구나 됐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주택임대 사업자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라고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자동 말소가 저렇게 50만 가구나 됐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실 겁니다. 전체 등록된 가구 수가 제가 알기로 160만 채 정도가 되거든요. 자, 160만 채 중에서 50만 가구면 거의 한 대략 3분의 1이기 때문에 자, 그 논리대로라면은 자동 말소가 돼서 저렇게 많이 됐다고 하면은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안정이 되는지는 안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조선일보에서 가져왔고요. 2021년 5월 18일자 기사입니다. 자, 출처 밝히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임대 자동말소 50만 가구, 집값도 못 잡고 시장 불안은 부추기고. 자, 지난해 7.10 대책 이후 자동말소된 등록임대 주택이 50만 가구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등록임대 매물을 내놓게 해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꾀하려고 했으나 가격 상승은 막지도 못하고 정책 신뢰만 무너뜨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으로도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란 힘들 거다. 라는 전망도 제기가 되네요.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일 더불어민주당,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했네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8월 이후 등록임대 자동말소 대상으로 분류된 주택은 지난달까지 총 50만 708가구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아, 저도 이런 거 좀 요청하면은 주면 좋겠다. 뭐 대외비 말고. 자,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서 4년 단기임대와 8년 장기임대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죠. 그러니까 4년짜리라면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뭐 다가구,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싹 다 해당되니까 자진말소 그리고 자동말소 되는 거고요. 8년짜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공공 8년짜리는 아파트 매입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8년으로 했는데 뭐 다가구인데 나도 자진말소 되는 줄 알고 자진말소했다가 큰일 납니다. 과태료 한 채당 3천만 원 이하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따른 자동말소 대상이 지난달까지 50만 가구가 나온 거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15만, 경기도 11만, 그리고 인천 2만, 수도권이 약 60%를 차지한다. 뭐 수도권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 있으니까 뭐 이게 맞는 거겠죠, 그쵸? 다만 지자체 처리 결과에 따라서 실제 말소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는 뭐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죠. 자동 말소 외에도 자진 말소된 등록임대 주택은 총 22,825가구에 달한다. 자진 말소는 할 이유가 거의 없어요. 자진 말소를 해야 되는 경우는 내가 잘못 등록했을 때 세제 혜택 하나도 못 받는데 내가 잘못 등록했을 때라면은 빨리 자진 말소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해당이 된다면. 안 그래봤자 뭐 갖고 있어봤자 세제 혜택은 못 받고 잘못하면 과태료만 맞기 때문에. 정부는 지난 2017년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정확하게 12.13입니다. 2017년 12.13.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인에게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제가 그때 스타벅스에서 그 보도자료 출력해가지고 막 분석하고 블로그에 올린 게 기억이 나네요. 제 블로그에 있습니다. 자,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노리고 현금 부자들이 아파트 쇼핑에 나서면서 집값 급등이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임대사업자 등록자들에게 과도한 혜택이 주어진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폐지론까지 나왔다. 이에 당정은 지난해 7.10 대책을 내놓으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을 축소하기 시작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작업이 시작했고 정부는 등록임대사업자 상당수가 다주택자인 만큼 이들이 집을 내놓아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기대했다. 현재 정부의 다주택자 기준은 2주택 이상이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임대사업자 중에 2주택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마 내가 주택이 하나인데 나는 임차를 살면서 그 주택을 등록 임대주택으로 해놓을까요? 뭐 이건 당연한 거죠, 너무. 자, 어쨌든 정부가 다주택자이니까 이들이 집을 내놔서 좀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길 기대했는데, 자, 지난해 8월부터 4월까지 전국 종합주택 가격 월간 매매지수는 5.43%, 아파트 매매지수는 7.85%, 임사자 등록제도 축소에도 집값 안정 목적 달성은 사실상 실패한 거 아니냐. 양도세 부담에 다주택자들이 증여나 버티기로 일관한 결과다. 50만 개에 이르는 임대사업자 매물에도 부동산 가격이 고공비행을 계속한 이유로는 먼저 이들의 매물이 시장에서 바라는 형태의 주택이 아니었다는 점이 지목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일단 50만 개가 자동 말소가 됐는데
그 50만 개가 정말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은 그게 가격이 나와서 낮은 가격으로 좀 적당한 가격으로 매도가 돼야 되는데 그 매도가 돼야 되고 그 물량이 풀리는 게 매수자들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물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파트에서 좀 살고 싶은데 내가 원하는 아파트는 몇 개 안 됐다는 거죠. 자,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임사자 매물들을 분석해보면 빌라 등 비아파트나 지역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지역적 선호도가 떨어지는 외곽 물건이 대부분이었을 거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좀 중심지라던가 아니면은 선호하는 아파트 이런 것들은 별로 없다. 그리고 그게 이미 가격이 너무 급등한 상황이다 보니까 양도세 부담에 매물로 나오기 힘들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고준석 동국대 경영교수는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하던 주택은 대부분 비선호 지역이나 비선호 매물, 비선호 지역은 외곽, 비선호 매물은 아파트가 아닌 다른 일반 주택. 물론 이제 그 무조건 아파트가 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닌데요. 일반적인 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의 각종 세제 혜택으로 전세 공급이 이루어졌었는데 제도가 축소 폐지가 되니까 양질의 주택이 아니라 미래 가치가 없는 매물부터 시장에 나온 셈이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실제로 자동 말소 50만 708가구 중에서 아파트는 11만 6048가구 한 20%네요. 빌라 등 비아파트가 76.82%를 차지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네. 자,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자동 말소가 된 게 있습니다. 50만 708가구라고 해요. 이 중에서 요만큼 대략 20%가 아파트라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약 80%가 비아파트. 자, 그런데 이 아파트도 지역, 연식, 상품성, 뭐 소위 말하는 입지죠. 이게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다주택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다주택자들. 내가 만약에 다주택자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1번은 거주를 하고 있고요. 2번, 3번, 4번 순으로 선호도가 더 높은 거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1번은 내가 거주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2번, 3번, 4번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팔아야 된다. 아니면 자동 말소가 된다. 뭐부터 파시겠어요? 당연히 4번부터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4번부터 팔아야 되는 것이고 이 매수자 입장에서는 요걸 원하는 거죠. 2번. 이게 서로 미스매치가 나는 거죠. 미스. 서로 안 맞아, 이게. 그럼 이쪽에 있는 지역만 계속 가격이 좀 하락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고 이쪽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어려운 분석이 아닌 것 같은데? 그쵸?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좀 계속 연일 정부에서 일부 몇몇 분들이 임대사업자 무조건 뭐 폐지해야 된다. 뭐 굉장히 뭐 약간 악의 축으로 몰아가시는 것 같은데 그게 맞다면은 전부 다 자동 말소가 되면 집값이 정말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3분의 1이 말소가 되는데도 오히려 집값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값이 올랐다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래세가 너무 비싸서 그런 것 같거든요. 어쨌든 뭐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 정도만 하고 자 봅시다. 계속 볼게요. 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임사자 등록 제도의 축소나 폐지 움직임이 부동산 시장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다. 아까 나오셨던 송승현 대표는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가 원활하게 돌아가던 당시에는 적어도 전월세 시장은 안정화가 됐었다. 그런데 이를 자꾸 축소하겠다고 하는 데다가 임대차 3법을 도입하니까 주거 불안에 직면한 서민들이 무리해서라도 주택을 살 수밖에 없는 패닉 바잉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저도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임대사업자 제도는 말 그대로 민간을 통해서 시장에
양질의 좋은 주택들이 충분히 나오게 해서 임차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물론 전월세 시장도 안정이 되고 집값까지 안정이 되면 너무 좋겠지만 적어도 이 두 개에 대해서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임대사업자를 2017년에 등록으로 활성화시켰다면은 전월세 시장은 하나는 안정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내부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이제 건드리기 시작을 하면서 전월세 시장도 불안해지고 매매 시장도 불안해지는 아주 지금 최악의 경우로 와버린 거죠. 물론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저라고 뭐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뭐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뭐 제 주변에 계신 분들 그리고 뭐 이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권위 있는 분들도 그 말씀을 많이 하세요. 임대사업자 제도는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일단 목표를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좀 약간 너무 이렇게 가장 큰 문제는 제도가 너무 이렇게 일관성을 잃어버렸어요. 불과 3년도 채 안 돼서 등록을 활성화했던 거를 이제 폐지를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은 예를 들어서 누가 저한테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저는 말려요. 왜냐하면 지금 등록을 하면 10년을 가져가야 되는데 3년도 안 돼서 흔들린 이 정책이 설령 10년 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크고요. 자, 고준석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부는 현재 전세 대란을 막겠다며 세금으로 빌라나 오피스텔을 매입해서 공급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제 정부가 공공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임대사업자들, 즉 민간이 제 역할을 하도록 제도를 유지보하는 게 더 나을 거다.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특히 독일이 지금 그 전월세 상한제 해가지고 지금 위헌 가구 폐지하려고 하고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부가 모델로 벤치마킹 삼은 게 그 독일 모델이었거든요. 어쨌든 그 독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다 보고 심지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식사하시고 근처에 있는 서점을 한번 가보세요. 서점 가서 그냥 아무 책이나 경제학 원론을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은 그 임대료 상한제가 어떤 피해를 하는지 양질의 임대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한다. 그게 대학교 1학년만 돼도 바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대사업자들 민간이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거다.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축소 폐지하는 움직임은 전월세 시장의 불안만 가속화할 거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일단 어찌 됐던 간에 팩트만 봅시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아직 중요한 거 하나 남았는데 잠깐 이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오늘은 이거 기사 하나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자, 여기 보시면 2017년 12.13 대책에 등록 활성화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저는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18년 9.13 때 이미 세제 혜택을 이렇게 줄이고 있었어요. 조건을 달아가지고. 자, 그리고 2020년 7.10 대책으로 제도를 아예 일부 폐지한 거죠. 일부. 불과 이게 3년 미만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3년 미만 일어난 일인데 앞으로 내가 등록을 하면은 10년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좀 너무 길다. 그리고 이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겠어요. 퀘스천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간에 이렇게 막 바뀌면서 굉장히 좀 이렇게 혼란이 생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렸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기사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자, 시장에서는 정부의 말 바꾸기로 효과는 없으면서 정책의 신뢰성은 훼손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뭐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색깔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빨간색인 줄 하면은 그래, 나는 빨간색은 좀 나하고 맞는 것 같아. 그럼 나는 빨간색인 줄 갔는데 갑자기 중간에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뭔가 좀 이렇게 가야죠. 그러면 그게 가야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의사결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자, 어쨌든 이렇게 시장에서는 이 정책 일관성이 훼손됐다라고 하는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엉뚱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는 거죠.
자, 정부는 지난 12일 발간한 문재인 정부 4주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실적 자료집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성과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13일, 다음 날이죠. 보도자료를 내서 최근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임차인의 장기간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자화자찬했는데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자가당착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좀 황당하죠? 설마 그랬을까? 찾아봤죠. 찾아봤죠. 제 텔레그램 채널 보신 분들은 아마 오늘 자료를 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이거 제가 텔레그램에다가 자료 드렸어요. 문재인 정부 4년 100대 국정과제 추진 실적. 요거 찾으시면 나와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거는 정부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겁니다. 2021년 5월달 맞죠? 여기서 그러면은 그 내용이 어디에 있냐? 이게 양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 한 400페이지인가? 400페이지가 넘어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회사에서 이런 자료 많이 만들어 봤고 분명히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1번 순으로 잘했다고 더 잘한 걸 위에 또 올립니다. 보고서 만드는 사람들이.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1번이 뭐 이런 거고 2번이 요거고 3번이 이건데 우리는 이걸 볼 시간은 없고요. 아까 그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검색을 하면 돼요. 아까 뭐였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네. 요걸 검색하면 되죠. 자, 제가 찾아볼게요. 이 자료에서 검색. 여기 두 개가 나오네요. 요건 아니었고, 요거. 예. 여기 보시면은, 자, 사회통합형 주택정책 추진이라고 나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전달만 해드릴게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2017년 12월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등록 임대주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네. 등록 임대주택 수 2017년 98만 채에서 2020년 6월 160만 채, 그리고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2017년 25만 명에서 22년 6월 5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인 거죠. 자, 읽어볼게요. 임대주택 집주인은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 임대 의무 기간 10년 이상을 유지하는 등, 그때는 4년, 8년이었어요. 이것도 엄밀히 보면 틀린 거예요, 지금. 넘어갑시다, 그냥. 임대 의무 기간을 유지하는 등 임대사업자 의무를 준수하면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또한 등록임대주택 거주 시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과도한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정적 거주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2018년 4월부터 온라인으로 임대 등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은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원스톱으로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고, 임차인은 지도 기반 검색 기능으로 임대주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 렌트홈 들어가서 지도 다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물건이 없어요. 사회통합형 주택 정책의 일환으로서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일부 조정하였고, 등록 임대사업자들이 혜택에 상응하는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관계기관 합동 점검 등을 통해 임대사업자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평가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각자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실 테니까. 제 입장은 그냥 이런 게 있다. 그냥 언론 기사만 보고 이렇게 보면은 해당 언론 기사에 그냥 프레임에 갇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참고는 하지만 진짜 어떻게 나왔는지 실물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자. 그러면 되겠죠. 그렇죠. 그게 거기까지가 제 역할인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뭐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습니다. 마무리를 좀 할 건데, 주택임대사업자를 현재 이미 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끝날 때까지라는 건 뭐냐면 매도할 때까지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대표적인 게 5%가 있습니다. 5% 인상. 반드시 좀 지키시면 좋겠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세제 감면 혜택만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보시면 이제 주임사의 하나입니다. 방금 보신 자료에 의하면 임대인은 세제 혜택이 있고 임차인은 주거 안정이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럼 세제 혜택은 뭡니까? 권리죠. 주거 안정도 권리죠. 특별한 귀책사가 없으면은 해당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항상 그 이면에는 반대가 있잖아요. 의무상.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 무슨 의무사항 있죠? 과태료 있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한 채당 막 3천만 원 나와요. 막 1,000만 원 나오고. 우리 현재 마스크만 잘못 써도 10만 원 과태료인데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저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세제 혜택 날라갈 수 있어요. 저는 이 권리와 의무 상태가 의무가 조금 더 많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근데 100번 양보해서 이게 그냥 균형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냥 균형이 있다고 그냥 가정할게요. 자, 근데 임차인 입장 보자고요. 임차인은 권리만 있고요. 여기 관련해가지고 의무사항은 기존에 있었던 미등록하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안 나요. 이제 하나 생겨요. 보증보험. 이 보증보험을 75대 25 비율로 임차인이 의무해야 돼요. 이거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임차인 입장에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지금 누가 봐도 의무사항이 너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자료에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나와 있어요. 한마디도. 그러니까 세제 혜택만 놓고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발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렇게 과도한 세제 혜택을 주느냐. 근데 항상 균형 있게 봐야죠. 세제 혜택이 있는 반면에 그에 따른 의무상 과태료도 얻어맞고 세제 혜택도 날아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몇 번 했었는데 일부 기사에서는 뭐 5%를 어기고 뭐 세는 세대로 받고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 그 틀린 기사거든요. 그건 정말 나쁜 기사였어요.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쪽만 쓰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쓰려면 다 균형 있게 써줘야죠. 어쨌든 성과 자료집이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마무리로 돌아가면은 지금 임대사업자 하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끝까지 의무사항을 준수하시는 게 맞겠어요. 정말 잘못했다가는 내가 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한 번 마지막 실수 한 번 해가지고 세제택 뭐 예를 들어서 양도세 중과배제 거주택 비과세 등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떤 물건을 이제 좀 매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된 물건이라서 당연히 임차인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여쭤봤더니 임차인분이 이제 좀 더 그냥 있고 싶다. 주변이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래서 그럼 그러시라고 했어요. 근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내년에 자동 말소가 되니까 그때는 부득이하게 5%를 올리면은 제가 혹시 피해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좀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안 좋아서 그 집을 팔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의무사항 다 끝났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막 불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불안을 그분한테 드리기가 싫거든요. 그냥 가지고 있고, 나중에 제가 좀 활용하고 싶은 그 뭐 있었단 말이에요. 그쪽이 좀 약간 자연환경도 좋고 해가지고, 노후에. 근데 저도 이제 보유세 계속 내야 되고 하니까 팔아야 되는 거죠. 안타까워요, 좀. 어쨌든, 그런 거 보면은 여기 아까 나왔던 오히려 임차인들이 불안해한다.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한다. 굉장히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등록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제 내가 등록할까 말까 하신 분들은요. 하지 마세요. 그냥 제가 딱 답정 정해 드릴게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냥. 무슨 꼴을 또 보시려고. 단 딱 하나 있어요.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나머지 싹 다 등록을 하고 나머지 비과세를 먼저 받고 나머지 등록한 거를 충실하게 잘 지키면은 가능은 한데 그 중간에
의무 임대 기간 중간에 뭐 하나 삐끗하면 비과세 날라갑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싹 다 매도하시고 비과세 받으려는 거 그냥 최종 1주택 추가 2년 보유 또는 거주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근데 이제 정말 급하신 분들 있죠. 지금 당장 비과세 받아야 되는 분들. 그러신 분들만 한번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자, 그리고 임차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차인 분들은 그런 이제 등록 임대주택을 찾으면은 뭐 8년, 10년 이렇게 5%만 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없어지고 있다는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되고 아마 원하시는 아파트는 좀 없을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하셔야 되고 임차인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도 그리고 임대인을 위해서도 자동 말소 됐다고 하더라도 5% 지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잘못해가지고 5% 넘기면은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이게 확정은 안 됐고 뭔가 질의가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질의 결과에 나오면은 뭐 5%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는 게 좀 명확해질 텐데 국토부에서 지자체에서는 5% 올려도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 안 나온다고. 근데 그거는 국토부 이야기고 양도세 중과배제나 거주택 비과세 특례 세제 혜택 받으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결과가 나오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임차인 분들도 좀 그렇게 해서 본인 그것도 좀 챙기시고 임대인도 좀 도와주시고 서로 도와주고 살면 좋잖아요. 서로 이렇게 대립해야 되는 관계가 아니니까 같이 공생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눈앞에 있는 상대방이 알고 보니 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적은 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분노해야 되고 의문을 제기해야 되는 상대는 우리 눈앞에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아, 질의 결과 나왔어요?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좋게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자. 혹시 나와가지고 제가 찾으면은 내일 멤버십 특강 때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옐로우그린님께서는 그 나온 거 뭐 출처나 뭐 링크 같은 거 있으면은 뭐 정말 뭐 이렇게 댓글 하나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을만 하셨나요? 예. 기사 하나를 가지고도 이렇게 심도 있게 파고 추가 설명을 하면은 부족합니다. 제가 2019년 7월 8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 초창기 때는 제가 기사 한 4-5개 막 한꺼번에 보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막 연계되는 것도 있고 관심 있는 기사들이 많으니까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좀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만 좀 이렇게 하는 걸로 좀 하고 있고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아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부동산에 대해서 하는 채널들은 많이 있잖아요. 저는 굳이 그런 분들처럼 저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저 같은 사람도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만 온리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만 하는 재밌잖아요. 특이하고 저는 좀 남들하고 똑같이 사는 거 좀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좀 해가지고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제가 무슨 구독자 수라든가 조회수 그런 거 생각하면은 소위 말해서 어그로를 끌겠죠. 여러분들한테 되게 자극적인 제목 가져오고 막 뭐 집값 폭락한다, 집값 급등한다 뭐 이런 거 가져오겠지만 뭐 그런 거는 별로 저는 관심도 없고 이미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비 오는 목요일인데 중간에 하루 휴일이 어제 석가탄신일이었죠. 중간에 주중에 하루 이렇게 휴일이 있으면은 좀 여유가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아쉬운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평일 휴가가 연휴가 어제가 마지막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9월달 추석까지 가야 된다고 해요. 여러분들 잘 버티세요. 아시겠죠? 아유, 부동산도 버텨야 돼. 코인도 버텨야 돼. 주식도 버텨야 돼. 휴가도 버텨야 돼. 아유,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그렇지만 잘 찾아보면 아주 소소한 행복거리 그리고 충분히 즐길 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면 좋겠고요. 말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쓴 블로그에 하나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밤에 이게 항상 책을 좀 보면서 자는데 단 10분을 자더라도 좀 책을 좀 보고 자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본 에세이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언제까지고 자신에게 큰 감동을 안겨주는 책을 한 권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렇게 소중한 인생의 길동무가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에 큰 차이가 생기게 될 거다. 물론 오랜 세월을 두고 보면 그렇다는 것이다. 아, 이게 이제 너무 와닿아가지고 어제 11시 반에 잠을 잘 때 원래 이제 핸드폰 만지는 거 싫어하는데 저희 정규 수강생들한테 이거 캡처해가지고 하나 드리고 오늘 블로그에다도 썼어요. 이 책은 이제 무라카미 하루키의 에세이 그 비밀의 숲이라는 책에 있는 건데 요 앞 페이지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은 막 이런 사례들이 나와요. 가지고 이제 본인은 위대한 개츠비를 되게 좋아한다고 하고 근데 이제 위대한 개츠비는 국내 서적은 진짜 번역이 좀 이렇게 저는 잘 모르는데 번역이 좀 이렇게 잘 안 된 케이스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보다가 중간에 말았어요. 와, 이거 너무 막 말이 이상해가지고 어쨌든 그런데 이 사람은 위대한 개츠비를 좋아한다고 하고 그 앞에 나온 사례에서는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그게 있었는데 혹시 전쟁과 평화 보신 분 톨스토이의 저는 봤어요. 봤는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신기한 게 뭐냐면 그 전쟁과 평화를 아마 사이즈가 한 요 정도 되는 사이즈였을 것 같아요. 약간 좀 작은 그 책 있지 않습니까? 그 작은 책을 이제 300페이지, 400페이지 되는 두꺼운 거를 중학교 때 이제 보면서 그걸 이제 딱 덮었는데 그 덮었을 때 그 엄청 마음이 되게 따뜻하면서 뭔가 그 약간 포근한 느낌?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을 해요. 제가 집에서 봤었고 오후 한 4시, 5시 정도였고 그 제 거실 책장 옆에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봤었고 그때 이렇게 햇빛이 이렇게 딱 비추고 있었어요. 근데 기억은 안 나요. 무슨 내용인지. 그냥 그 책을 덮으면서 뭔가 약간 좀 뭔가 감동이 밀려오는 그 느낌만 지금 남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쟁과 평화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사랑과 전쟁 말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책을 하나 갖고 시고 힘드실 때마다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될 때마다 꺼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혹시 안 하신 분 계시다면 저도 이제 맛있는 음식을 찾아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가다가 좀 여유가 되면 어떤 음식 먹었는지 게시글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절친분들은 내일 멤버십 특강이 있으니까 내일 멤버십 특강에서 뵙도록 하고 오늘 제가 이제 또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질문 못 받는 거 양해 말씀드립니다. 절친분들은 궁금하신 거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서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도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